우리 조금만 더 기운내서 요거는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서 30분 안쪽으로 기운낼 수 있겠죠? 네.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피면 되냐면요, 34페이지 그 사회사가 되는데, 사회사도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 사회사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엔 모든 사회생활이 다 뭐에 따라 결정지어졌죠? 신문에 따라. 그래서 어떤 거 신문제도 좀 많이 물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농민들의 사회생활은 우리가 알려진 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특정 부분만 딱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농민봉기 있죠? 네, 농민봉기 당연히 뭐더라? 정치사랑 연결돼서 많이 나오는 파트.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어떤 거 먼저 들어갑시다. 신문제도 요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대 때 신문제도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제일 위쪽에 어떤 계층이 있고 귀족 계층이 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누가 있다고요? 귀족. 귀족들은 얘네들 원래 뭐였다? 족장이 있던 애들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래 초기 철기 때는요, 호민과 하고라고 있는데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겠죠? 삼국 때는 얘네들이 뭐가 되고 평민화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평민으로 되고, 그럼 최하층에 누가 있더라? 천민, 대다수가 누구더라? 노비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신문제도란 게 특징이더라? 3신문 제도란 게 특징 이렇게 두시면 돼요. 누구 있다? 귀족 되겠죠? 그 다음 누구 있고? 평민이 있고. 근데 원래 노비 계층은 참고서 하면 말하겠지만 노비 숫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노비 숫자는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피라미드로 그리는 것 정도 그거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삼국의 신문제도의 특징은 몇 신문제도란 게 특징이고 3신문제도란 게 특징. 그 다음 뭐에 따라 이제 됐더라? 율령에 따라 이 신문제도가 확고하게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 평민, 노비들의 결정은요, 선천적 아니면 후천적? 선천적이죠. 그래서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었다 그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특징은요, 개방적 아니면 폐쇄적 신문제도라. 폐쇄적 신문제도란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폐쇄적이란 건 요걸 말해요. 그 귀족이 평민화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귀족 중에서 뭐더라? 왕한테 개교했다. 그럼 뭐더라? 노비까지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신문제도는 개방이냐 폐쇄를 결 때는요, 위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없다?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 때나 가능해져요. 과거제 때문에. 근데 우리 고대 때는 어디까지? 통일신라까지 말하죠. 네, 그때는 이게 뭐더라? 폐쇄적 신문제도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귀족이라고 다 똑같은 귀족이었을까요? 그치요? 여러분이 알아둘 건 귀족 내에도 또 다른 뭐가 있었다? 신문제도가 있었다. 그거 기억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관등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등제. 마가, 우가, 저가가 있어요. 얘가 왕 밑으로 이제 편입되는 거예요. 귀족으로. 얘네들 다 똑같은 귀족으로 편입하면요, 누가 제일 열받는다? 세력 큰 놈이 열받아요. 왜? 나는 세력이 이렇게 크고 병신 같은 놈하고 왜 똑같은 대접하냐? 시발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얘를 몇 등급 귀족으로? 1등급. 이 새끼 2등급. 이 새끼 3등급. 이게 뭐다? 관등제. 이게 정연적으로 발달한 게 바로 어떤 나라다? 신라, 골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품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족장을 중앙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세력 크기에 따라 서열화된 거. 이게 바로 골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귀족 안에 또 다른 뭐가 있었다? 신문제가 있었다. 그게 뭐더라? 관등제. 가장 정형화된 게 뭐더라? 신라 골품제.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평민들 할게요. 얘네를 예속민 아니면 자유민? 빨리 맞히고. 예속민 아니면 자유민? 자유민. 여기서 자유는 재산 소유 있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요. 알겠죠? 누구한테 묶여진 게 아니란 말이야. 자유민이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 자유가 있는 대신에 뭐도 있었다. 국가의 의무가 있었죠.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되고,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끌려가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있었던 게 바로 평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90%가 다 누가 되고요?
농민들, 나머지 10%가 상인과 수공업자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노비. 노비는 자유민 아니면 예속민. 얘는 예속민. 얘네한테 뭐더라? 누구한테 묶여있다. 자유가 없는 애들, 예속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커다란 거, 우리나라 이 노비는요, 사람이다 아니면 재산이다. 재산 취급받았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재산 이런 거보다 남한테 팔아도 되고 남한테 줘도 되고 또는 뭐더라 자식들한테 상속해도 된다. 일종의 뭐더라 재산 취급당하는 게 뭐더라 노비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노비들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노비들 왜 만들어졌을까요? 전쟁에서 졌을 때 가장 개긴 놈들 노비로 만들더라. 그 다음에 또 고대 때는요, 우리 고국천왕의 진대법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귀족들한테 보다 빚을 졌어. 갚지 못하죠. 노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요. 또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왕한테 개긴 놈들아 당이 맞아 죽고 그 일가 친척들은 노비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형벌노비, 죄를 지어서 된 놈을 형벌노비, 갚지 못하면 부채노비, 그 다음에 포로노비, 전쟁터에 패한 놈들, 이런 구성으로 된 게 노비더라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고대 때 신문제도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가 될까요? 당연히 골품제, 알겠죠? 골품제를 좀 더 자세히 받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갈게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가 되고요? 34페이지가 되고, 우선은 초기 철기부터 남북구 시대라고 나와 있죠? 거기 봅시다. 신문제도의 특징, 3신문제 둘치고 엄격한 신문제, 상하 이동 불가능. 여기서 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갈 수 없다? 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 개방적 아닌 폐쇄적 신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귀족 줄치고 지배층 내에 또 다른 신문제 줄쳐놓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더라? 골품제라는 거. 그 다음 밑에 평민, 얘네들은 다보다 자유민, 그 다음 의무도 있었다. 자유민까지만 줄쳐놓으면 될 겁니다. 의무도 줄쳐놓읍시다. 조세공납역. 이거 왜 그러냐면 노비는 조세공납역을 낸다. 사람이 아니니까 낼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노비 줄치고요. 포로노비, 부채노비, 형벌노비 그 정도까지만. 자, 그래서 신문제도에선 직접적으로 보다 나오는 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으로만 그렇게 봤으면 됐고요. 골품제 바로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골품제 들어갑시다. 페이지는 35페이지. 거기 보면 필수 자료에 골품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만 먼저 풀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성립 있죠. 중앙집권 과정하는 발달에서 족장 세력을 통합 편점해서 성립된 신문제도. 넘어가도 돼요. 특징은요, 혈연 줄쳐요. 혈연은 다른 말 없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었다. 그 얘기예요. 혈연에 따라 줄쳐요. 관 등의 상한선 결정. 그럼 무슨 활동이 결정된 거다? 정치 활동이 결정됐다. 근데 정치 활동만 결정됐다면 일반 생활까지도, 일상 생활도 규제되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받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밑에 그 왼쪽 지도 보면 따라오세요. 그 표 있죠? 골품제 표 보면서 보세요. 진골기종 몇 등까지 올라갈 수 있죠? 얘가 17관등까지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 1관등까지. 맞지요? 어디까지? 2벌창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두품이라고 볼 거예요. 얘는 진골기종이고, 육두품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찬, 6등밖에 못 올라가죠. 여기 대하천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5두품 이상 못 올라가죠. 이게 정치의 상한선이 결정됐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두품 말고 5두품은 어디까지? 10관등 거기밖에 못 올라가죠. 대나마 거기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왜요? 5두품. 4두품은 더욱더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게 뭐더라? 관등의 상한선이 결정된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치의 등급만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보다 타고 다니는 모두 마차라던가 집안 넓이라던가 그런 까지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뭐더라? 신라 골품제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의할 점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다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나와봤자 요거 하나 물어보고 끝나요. 그럼 육두품 애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어디 받기? 육두품 이상 못 올라가잖아.
그럼 이제 뭐야? 인생이 끝난 거야. 더 이상 진급할 데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떨까요? 의욕이 있어질까 하면 의욕이 상실. 의욕 상실 되겠죠. 그래서 이 의욕이 상실된 걸 막기 위해서 중의제란 걸 했다. 그렇게 받으면 돼요. 무슨 제랑 있다? 중의제. 그러니까 육두품 안에서 있죠. 거기서 1중하찬, 2중하찬, 3중하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또 진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 남아도 뭐더라? 1중남아, 2중남아, 4중남아, 9중남아까지 이런 중의제가 있었다 봐두시면 돼요. 무슨 일지 가죠? 그래서 중의제가 운영되었다. 거기까지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5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관등의 상한선 결정 줄치고 일상생활까지 규제. 거기 줄쳐놨나 여러분들? 그 다음 밑에 육두품 줄치고. 육두품은 얘도 족장 출신인데 진골기주한테 밀려나간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가장 많았지. 그래서 자신들의 불만을 뭐더라? 학문과 종교 분야에 해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뭐더라? 중국 가서 활약했던 애들. 걔네가 육두품. 다른 말로 거기도 줄쳐볼래요? 학문과 종교 분야에 활동하고 도당 유학생. 어디 갔다 온 유학생을 말할까요? 당나라 유학생을 도당 유학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어디까지만 줄치면 될까요? 중의제. 중의제란 것도 운영했더라. 그렇게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214번. 쉬운 문제이네요. 자, 213번 아닙니다. 214번.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을 올바른 거. 신라 고유한 신분제도. 이게 볼크 문제가 됐죠? 쌍계 건의로 실시된 건 뭘까요? 과거제가 되겠죠? 틀리고. 2번. 신문보다 능력 중시. 214번 문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금방 끝날게요. 절대 아니고 걔네 일상생활도 재현했다. 이거 배웠었죠?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된다?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귀족과 평민의 갈등 완화. 우선 적어놔봐요. 화랑도 적어놓으면 됩니다. 이따 화랑도도 의외로 쉬운 문제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215번 문제. 15번 문제로 갈까요? 15번. 다음 규정이 시행된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진골귀족은 길이와 넓이가 24척, 육두품은 21척. 집의 평수가 정해진 거죠? 네, 골품제. 자, 그래서 신라 시대 때 관련된 거 고르면요. 서옥제는 고구려, 진대법 고구려. 정사함 기억나나요? 정사함, 백정, 백제가 정사함회가 있었더라. 원강의 세소국에 배우는 화랑. 우리 화랑하면 신라의 화랑도라는 거 알겠죠? 정답 몇 번? 4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하식이래요. 가하식이는 무열왕이 지게했대요. 무열왕이 누군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태종 무열왕. 무열왕 다음에 우리 누구 배웠다? 문무왕 배웠고, 신문왕 배웠고, 경덕왕, 성덕왕, 해공왕, 고우시기. 그럼 거기다 뭐라고 적으면 돼요? 중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자, 신라 중대 때 누구의 활동을 보래요? 아참밖에 몰라가는 육두품회가 되겠죠? 육두품의 활동은요. 이 당시 육두품은 어땠다? 신문왕이 얘네들을 내쳤어요? 기용했습니까? 기용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기용했다는 거. 그래서 화백회의 대표로 왕권 견제 등은 진골귀중이고 국왕을 보좌하면서 행정실무를 담당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들어가면 될까요?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랑도 진골이에요. 그래서 1번, 3번은 진골이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진골. 그 다음에 4번 있죠. 4번은 육두품 맞긴 맞는데 언제 때 활동이더라? 하대 때 활동이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하대 때. 그 다음에 5번. 여러분들 그 시중 있죠? 집사부 시중. 시중 동그라미 치고 장관이에요, 장관. 장관. 집사부의 장관을 시중이라고 하거든요. 육두품은 장관엔 올라갈 수 있었다 없다? 절대 없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더라? 진골이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골품제 정리됐죠? 그래서 우리 시험문제 나올 만한 거는 지금 제가 신문제도 골품제지만 꼭 기억할 건 뭐더라? 골품제더라.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기타 등등은요. 빨리빨리 줄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십시다. 자, 페이지 34페이지. 자, 우리 남북국 때, 여기는 어디까지? 그 통일신라까지 신문제도가 이겁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보면요. 고대 사회생활 했죠. 고대 사회생활 삼국시대 들어갑시다.
고구려 지배층이 뭐더라? 고씨, 오부적 귀족이 있었다. 게르보, 소노보, 절보, 간노보. 이거 예전에 다 배웠던 거 맞죠? 따로 줄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 다음 백제도 봐봐요. 왕족 무슨 씨? 부여씨 정도만 줄치고 팔성귀족. 그 팔성귀족 눈으로 봐봐요. 진씨, 해씨, 사씨, 연씨, 협씨, 국씨, 백씨, 목씨가 있었더라. 그리고 되게 세련된 문화를 많이 갖고 있었고 고구랑 기풍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 고구려가 비슷할까요? 고구려 같은 계통이잖아. 부여 계통. 그 다음에 왜 세련된 문화가 되면 중국과 일찍부터 교류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라는요. 줄쳐놓읍시다. 화백회. 여기 장관 뭐더라? 상대들. 그 다음 밑에 귀족 간의 결속, 왕권 견제, 기능은 그겁니다. 화백회는 귀족회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화랑도 줄치고, 화랑은 우선 누구 때 국가주주로 개편되었다는 거 기억하면 되죠? 진흥왕 때 국가주주로 개편되었다.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지식. 그리고 화랑도가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은 화랑이 일종의 팀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명이 뭐더라? 그 화랑이 있어요. 화랑이 리더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화랑을 뒤따르는 낭도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낭도들이. 그래서 얘네가 이게 팀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소대급 정도. 그런 식으로. 됐나요? 그리고 팀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얘는 대부분 진굴이고 얘네들 대부분 평민 이런 애들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화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부하들 있잖아. 무조건 명령만 하도 잘 따를까요? 아니에요. 같이 뭐더라 목숨 걸고 작전하다 보죠. 형무의처럼 바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형 동생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더라? 우리 계급 사이다 보면 당연히 계급 간의 갈등이 있잖아. 그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시킨 기능을 했기 때문에 화랑도는 시험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사회 기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어디다 줄치면 되죠? 화랑도 줄치고 화랑, 낭도, 계층 간 대립 갈등 완화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진흥왕 정도 줄쳐놓으면 됩니다. 그 남북국 시대 때는요,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아까 지금 육두품은 중대 때 뭐더라? 왕권 좋은 자, 하대 때는 육두품과 사회개혁했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발에도 뭐 크게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건너뛰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고대 법률이라고 나와있죠? 고대 법률 오른쪽에 원강의 세수고개. 거기다 적어요. 화랑도. 여러분한테 사료에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의신 나오죠? 임전부 때 살생유택 나왔다. 이거 화랑도구나. 그 정도는 알아둡시다. 그리고 사군이충부터 교의신까지 있죠? 묶어볼래요? 거기다 유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유교. 유학. 그 다음에 임전부태는 사회. 그 당시 사회상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국 항쟁기다 보니까 살생유택 함부로 죽이지 말고 선택하라는 얘기죠. 이건 불가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화랑도는요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모든 걸 다 포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여러분들 물어보지 않을 거고 배경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군이충 그 사군이충이 저거 유교에서 군신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친이윤요 부자유친 말하는 거고 부모유신이 교이신이 되고 그걸 이보다 유교적 내용을 그냥 단지 말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보진 않을 거고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보다 화랑도구나.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딱 유념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근데 고대 법률 보면 짜증나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우선은 고조선의 팔주법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맞죠? 부여에선 하나만 정도 줄쳐요. 일책 12법. 그 대부분 일책 12법 하면 부여 쪽으로 가면 돼요. 고구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구려도 일책 12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많이 안 물어봐요. 그 다음 백제 법률은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귀양 그 다음에 금고 있을 거예요. 귀양은 뭐더라? 멀리 보내는 거. 금고는 뭐더라? 감옥살이 하는 걸 금고형이라고 하거든요. 귀양과 금고형이 나오죠? 그럼 백제 거다. 그렇게만 법률 좀 구분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법률 나오면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 정도 거예요. 난이도가 되게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해선 다 여기 안에서 나오더라 봐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집시다. 62페이지. 문제 62페이지. 문제집 62페이지 2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고구려 서욱제 동맹진대법 백제랑 관련된 거 고르면 됩니다. 그 도둑질한 자한테 12배상했다. 대부분 어디로 가면 된다고 했죠? 부여 쪽으로 가면 됩니다. 부여 쪽으로. 그래서 정답 몇 번 고르면 돼? 1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나머지 다 맞는 얘기. 나머지 맞는 얘기가 읽어보시고요. 남조와 주로 교류했습니다. 남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삼국으로 나눠질 때 중국은 북조와 남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조와 남조를 갖기로 했던 건 고구려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중국 남조. 왜냐면 이 남조가 농경민족이에요. 농경민족. 원래 한조. 여기 뭐더라? 북방민족. 뭐 흉노족, 선비족, 거란족, 여진족. 그런 애들이 있을 시기에. 네, 그래서 남조랑 교류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지배층은 뭐더라? 바둑과 장기 맞는 얘기고, 부여시와 팔성귀족. 특히 정사함은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번으로 갑시다. 216번으로 갈게요. 216번. 가단체. 국선도 풍을 돌아간다.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며 도의를 연마했고 무해를 수련했다. 원강법사에 뭐가 있었다? 세속 오게 했었고 신라 삼국토련에 크게 기여했다. 삼국토련은 신라니까 신라의 뭐더라? 청소년 집단 무슨 도를 물어보거나 화랑도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정답은 쉽게 몇 번 나오면 될까요? 2번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있죠. 1번은 나중에 우리가 문화사 때 배울 거예요. 고구려만 적어놔요. 고구려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등학교. 그 다음에 박사와 족을 두어 유교경전, 백제. 그 3번, 4번은 백제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만장일치 기억나네요? 무슨 회의라고 기억나죠? 화백회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화백회는 뭐랑 관련했더라? 화백회의가 만장일치니까 5번은 신라 그렇게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7번까지 풀었으니까 고대는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